시간이라는 것은 참 묘하다. 어떤 순간들은 아무리 붙들려 해도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어떤 순간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편지 봉투를 바라본다. 바래진 분홍색 편지지에 단정한 글씨로 쓰인 그 시절의 마음들. 50년이 흘렀지만 미영이의 편지는 여전히 그때 그 설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1975년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계절, 미영이는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 나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함께 보낸 하루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다. 분홍색 편지지에 미영이의 단정한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다. 오빠, 오늘도 학교 앞 문구점에서 편지지를 샀어요. 분홍색 말고 하늘색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 또 분홍색을 골랐어요. 오빠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같이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오빠와 함께 봤던 그 벚꽃들이요. 그 시절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달이었다. 전화 한 통화가 귀했던 시절, 편지 한 장이면 충분했다. 기다림도, 설렘도, 그리움도 모두 그 작은 편지지 안에 담을 수 있었으니까. 미영이는 매주 일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우체국을 찾았다고 했다. 한 주간 쌓인 마음들을 담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내가 받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을 것이다. 아마도 미소를 짓겠지. 아마도 여러 번 읽어보겠지. 실제로 나는 그랬다. 미영이의 편지가 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다. 때로는 편지지에 남은 연필 자국까지도 소중히 여겼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쳐본다. 오빠, 어제는 꿈에 오빠가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꿈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깨기 싫었어요. 오빠는 서울에서 어떤 꿈을 꾸나요? 혹시 저도 나오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 이상할까요? 그때 나는 이런 미영이의 솔직함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다. 나도 미영이 꿈을 꿨지만 그걸 편지에 쓸 용기는 없었다. 남자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로 먼저 표현하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미영이가 보낸 편지보다 훨씬 많은 편지들이 미영이의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용기 내지 못한 마음들, 그리고 차마 고백하지 못한 사랑 고백들이. 세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빠,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네요.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으니까요. 오빠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저는 오빠의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미영이가 얼마나 용기를 내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시대의 여자아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하지만 나는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니, 읽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편지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 오빠, 오늘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주인공들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자꾸 오빠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아니면 지금도 서로 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만약 미영이에게 부담을 준다면? 결국 나는 안전한 답장을 보냈다. 미영아, 영화는 재미있었니? 요즘 공부는 어떻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몸조리 잘하고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려. 얼마나 무미건조한 답장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한심하다. 미영이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외면했다. 5번째 편지에서 미영이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빠,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나요? 혹시 오빠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편지를 쓸게요. 오빠가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후회했다. 미영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내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제대로 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6번째 편지는 전과 다른 톤이었다. 오빠, 저 곧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사무직으로 취직이 됐어요.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서울에 가면 오빠와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동안 편지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가 서울로 온다는 소식에 나는 기뻤으면서도 두려웠다. 편지로는 감출 수 있었던 내 마음을 직접 만나면 숨길 수 있을까? 마지막 편지를 펼쳐본다. 1975년 가을에 받은 것이었다. 오빠,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바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오빠도 학업으로 바쁘실 텐데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도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어요.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함께 한강도 걸어봐요. 2025년에 나는 그때의 미영이가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그 마음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 젊은 날의 서투름이란 그런 것이었으니까. 세월이 흘러 편지는 문자가 되고 문자는 이모티콘이 되었지만 마음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다. 설레고 망설이고 후회하는 것들 말이다. 미영이의 편지들을 다시 차곡차곡 정리하며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만약 미영이의 마음에 제대로 답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만 이 편지들이, 그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들이 내게 남겨준 것은 분명히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소중한 기억들. 미영이야, 내가 그때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는 알고 있어. 나도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길 바란다.